자, 김건희만 빠지고 다른 주가 조작 공범들만 기소를 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편지를 도피 중에 썼던 2차 주포 김씨 아시죠, 여러분들? 그가 이번에는 이제 옥중에서 썼던 편지의 내용이 이제 확인이 된 건데, 해당 편지의 그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를 포함한 초기 투자자들을 위해서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졌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가 조작을 통해서 부양해서 이걸 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게끔, 또는 그 이후에 수익 약정까지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좀 편지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뭐 그런 내용을 씁니다. 이제 본인이 2년 전에 한 일이라고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자유롭게 해준 것밖에 없다. 당시 다렌코와 우회 등록을 할 때 각서 쓰고 끌어들였던 투자자들 엑시트, 그러니까 이제 투자금과 수익 회수를 시켜준 것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처럼 권오수를 자유롭게 해줬던 일, 초기 투자자들을 위해서 주가 조작을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당시 배경과 법원에서의 판단을 보면 이게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을 했던 첫날이던 시기 2009년 1월 말 1월 30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그 당시 주가가 8,000원 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8,000원 선에서 시작했던 게 그해 11월에 초기 투자자들의 손익분기점인 2,818원보다 훨씬 떨어진 1,000원대로 하락을 해버리죠. 1,000원대까지.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기로는 이러한 흐름들 탓에 투자자들의 어떤 불만이 커질 수 있는 것을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압박을 받았던 권오수가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 사안을 좀 무마시켜 보려고 했던 그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권오수가 그 주가가 떨어졌던 시점인 2010년 초에 그 초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포 이씨한테 계좌를 맡기라고 설득을 하러 다녔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제 원금 보장, 수익 보장 약정에 대해서 권오수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한 사실이 이제 주포 이씨의 진술서에도 담기죠. 지난번에도 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주포 이씨가 권오수, 김건희 이 두 사람과 강남의 한 매장에서 1월쯤에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 1월이었죠. 그리고 이제 권오수가 수익 30-40%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김건희도 이걸 가만히 듣고 있길래 주포 이씨는 김건희도 이거를 이해하고 이걸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뭐 이런 진술의 내용도 그 검찰에서 다 이게 진술서로 작성이 됐던 거 아닙니까? 수사 기록에 다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초기 도이치모터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양모 씨 역시도 검찰에 또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해요. 그래서 권오수가 수수료를 주포 이씨가 50대 50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70대 30으로 이제 주주 입장에서 깎아놨으니까 만나보자 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지금 이 진술서의 내용들과 맞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편지의 내용에서 이제 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 김씨가 당시 그 다르앤코와 이제 우회 등록을 할 때 각서 쓰고 끌어들였던 투자자들 엑시트 시켜준 것밖에 없어 라고 했던 요 부분,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가 비상장사였죠. 그래서 상장사였던 다르앤코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권오수가 당시 2008년 10월에 다르앤코 주식을 290만 주를 145억 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대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에 사용했던 대금 중 105억 원은 차입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본인의 자금으로 융통을 하죠. 그렇게 자금을 융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40억 원의 본인 자금의 출처가 2007년 12월에 진행했던 도이치모터스 10만 주 유상증자로 마련한 50억 원이었고, 또 이 50억 원의 총알을 지원을 했던 게 김건희로부터 들어왔던 2억 원, 그리고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으로부터 받은 3억 원, 그 밖에 초기 투자자들이었던 양씨, 김씨 등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도 역시 21년 9월 수사보고서에 이걸 기록을 하면서, 사실 검찰은 이러한 주요 자금의 흐름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건대 초기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주포와의 어떤 수익 배분과 같은, 그러니까 충분히 주가 조작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왔다라는 점에서 김건희의 사전 인지가 없었다라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충분한 사전 인지가 있었다라는 방증인 거고요. 무엇보다 시세 조종은 이제 어떤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 있더라도 주가 조작의 방조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검찰의 김건희 면죄부 브리핑에 이어 이 추가적인 해명들 모두 설득력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포 이 씨가 처음에 그 진술했던 것과 달리 뭐 저기 추후 김건희가 없는 자리에서 권오수가 얘기했던 거다. 그 30-40% 챙겨주겠다라고 했던 거. 그리고 이제 김건희가 검찰 조사에서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고 수익이 나게 되더라도 본인이 한 10% 정도는 챙겨줄 생각이었다라는 취지의 진술. 이걸 검찰이 그대로 용인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자금의 흐름은 물론이고 권오수가 다른 주요 투자자들에겐 얘기를 하면서도 가까웠던 김건희에 대해서만 원금 보장과 수익 배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김건희 측에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검찰. 어떻게 봐도 검찰은 굉장히 이번에 아주 대단히 무리를 했다라고 봅니다. 권력에 편승한 충견으로서 정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그렇게 이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스스로 개혁이 돼야 되는 이유를 끊임없이 스스로 이렇게 좀 입증을 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계속 알리고 있는 거죠. 면죄부를 준 이유는 무너졌지만 그러나 검찰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재수사를 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이 정권과 한몸이 된 검찰은 결국 정권의 몰락과 함께 그제서야 청산이 가능하다고 봐요. 주가 조작은 가장 큰 범죄입니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정의사랑님의 의견에도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이미 해외에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자본 시장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거래 당사자와의 어떤 신뢰 관계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가장 근간이 되는 그 기본 틀을 깨부신 이 범죄는 특히 미국에서는 아주 중한 범죄로 속해져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러한 그 액수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최고형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들인 만큼 지금 이 김건희가 대단히 좀 이렇게 중한 범죄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이 수많은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수사를 검찰은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들먹이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해명들이 파회가 됐고요. 결국 이러한 여러 이제 수사 과정에서 기록되었던 수사 기록 그 진술서의 내용들이 또 다시금 공개가 되면서 정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리한 면죄부를 줬다는 사실, 이 정권과 함께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